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강의하게 된 손준익입니다. 유인불 앞에 서 있고요. 저는 92년도에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99년도에 건축사를 땄습니다. 99년도에 건축사를 따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그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로 한 2012년까지 사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최근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건축공학과로 이거 안 하면 안 돼. 마이크 잡고 하는 게 서울에 있는 건축공학과에 지금 현재 교수로 있고 간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건축사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공학이다 보니까 시공 쪽에도 되게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4주에 걸쳐서 이제 연속되는지는 모르겠지만 4주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인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 주에는 관련 법규를 합니다. 법규하면은 건축법, 주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왕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간략적으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주체는 실제로 이제 설계를, 건축 계획을 해보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는 시공하고 감리에 대해서 감리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서 좀 이제 색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금전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일단은 보면은 건축이란 뭐냐 이런 것 정의를 한번 생각을 인문학적으로 한번 해보면 르꼬르비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지은 집입니다. 되게 유명한 집입니다. 아주 엄청 유명한 집입니다. 사부아 주택이라고 스위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192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라고 집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기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계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다 평지붕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다 경사지붕이죠. 그렇죠? 전 세계가 다 경사지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사지붕 한 이유는 뭐냐면은 눈 때문이죠. 스위스 지붕이 뾰족한 이유는 눈이 거기서 얹혀있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0대 3 정도의 기후기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강우량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평지붕이 있었습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 이집트, 그리스, 그런 평지붕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전 유럽이 황폐됐을 때 빠르게 집을 복구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없앴죠. 그리고 물이 되는 거는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드레인 해서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국제적으로 건축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이 전 세계 건축가를 모아놓고 이런 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건축은 이렇게 하자. 근대 건축은 이렇게 하자. 필로티로 하자. 그 다음에 옥상 정원을 두자. 그 다음에 평면은 자유롭게, 인면도 자유롭게. 그 다음에 가로로 긴 창을 뚫자. 이게 다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로티죠. 그렇죠? 필로티. 이 사람이 자연주의 건축가라서 무슨 CF에도 나와 있는데 건축은 땅을 파고 깎는 게 아니라 자연 위에 얻는 거다. 그래서 워낙 자연 위에니까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 그래서 필로티로 하고, 그 다음에 옥상은 그만큼 훼손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원을 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렇게 긴 창을 못 뚫었습니다. 1900년대에는 다 이렇게 불안해서 무너질까봐.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기둥, 보, 슬랍으로만 건물이 유지됐다는 걸 생각해내고 이렇게 가로로 긴 창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통상 1층, 2층, 3층 됐으면은 위에 벽이 있으면 그 바로 아래에도 통상적으로 벽이 있었습니다.
불안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위에 벽이 있든 위에든 위에대로 자유롭게 평면을 짜고 아래도 자유롭게 평면을 짜자.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이런 건물에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건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유기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유기적 건축. 아주 반대적이죠. 그렇죠? 자,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게 낙수장이라고 39년도에 미국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멋있죠? 물론 이건 별장입니다. 별장. 별장인데 정말 이 거실 바닥에 사진은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거실 바닥에 막 이 바위가 나와 있어요. 벽에 이제 벽난로도 기존 여기 있는 이런 암석을 이용해 가지고 다 한 겁니다. 마치 자연이 뭐 개미가 집을 짓듯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또 다른 사람들은 자,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일반적인 예술은 해와 2차원적이죠. 그렇죠? 2차원적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조소는 조곡과 소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형식, 조형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이 2차원적인 거하고 3차원적인 거를 여기 플러스 공간감이라는 걸 추가합니다. 자, 좋은 건물은 딱 왔을 때 공간에 딱 있으면서 어떤 공간감을 느끼잖아요. 여기 이 강의실은 그닥 좋지 않지만은 좋은 데 가보면은 좋은 주택도 그렇죠. 오늘 별장을 갔는데 거실에 딱 앉아있는데 너무 아늑하다. 너무 편안하다. 그런 거는 건축만이 줄 수 있는 공간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에 있는 유명한 미술사학가, 건축사학가가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알아야 되고 삶을 알아야 되고 그릇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은 엔지니어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인간과 인간 형태를 잘 알아야 된다. 물론 건축 기술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인간 형태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자, 냉장고 문을 어느 손으로 열죠? 오른손으로 엽니까? 왼손으로 엽니까? 어느 손으로 엽니까? 여기서 이제 가정 형편이 드러납니다. 저희 집은 양손으로 엽니다. 자, 옛날 냉장고는 다 오른손으로 열었어요. 오른손으로. 그렇죠? 왜 오른손으로?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통상 사람이, 인간 행태라는 게 사람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아요?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어느 쪽으로 움직이세요? 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자, 오른손에서 자기가 쓴 글씨를 보고 그 다음 글씨를 쓰죠. 그렇죠? 왼손잡이는 절대 이렇게 못 씁니다. 왼손잡이는 글씨를 쓰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쓴 거를 엎어가면서 안 보면서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손잡이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안 쓰고 90도로 돌렸습니다. 자기가 쓴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인간의 행태가 모여가지고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냉장고를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문을 열고 놔야 되는데, 음식을 어떻게 꺼내죠? 꺼내가지고 이쪽으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열고, 자, 이렇게 열고, 이렇게 꺼내 놓는 게 편하잖아요. 냉장고 문은 이렇게 열고, 이렇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만, 초기의 냉장고는 냉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석을 되게 센 걸 썼대요. 그래서 왼손으로 문을 오른손으로 센 걸 써가지고 오른손으로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주방에서 작업 삼각형이라는 게 있는데, 냉장고, 싱크대, 그 다음에 가열대로 연결되는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이 삼각형의 크기가 주방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24평에 살다가 30평대로 이사를 가면은
한 이사간 첫 달은 주부들이 몸살이 납니다. 왜? 작업 반경이 되게 넓어집니다. 청소할 것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작업 삼각형인데, 작업 삼각형이 자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싱크대에서 이렇게 씻고, 그다음에 가열대에 이렇게 돼 있는 집에 다들 살고 계시나요? 다들? 반대로 되신 분 있지 않나요? 반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파트는 미러니까. 다행히 저희 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건너집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그렇죠? 반대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미러 시켰기 때문에. 연립주택도 그렇고 이렇게 미러 시키기 때문에 한쪽은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선택이니까, 아까 냉장고분도 분명히 왼손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일지는 모르지만은 뭐 힘이라든지 자석 때문에, 아니면은 냉장고 만드는 사람이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에 파실 때 이 주방의 삼각형이 냉장고, 싱크대, 자 가열대로 이루어지는 이 삼각형이 좋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또 그걸 설명해 주시고 뭐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주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디자인과 예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좋은 디자인이란 뭐 어떤 디자인을 말하냐면은 첫 번째 기능성입니다. 기능. 그렇죠? 디자인에 뭐가 있을까요? 이 펜, 그렇죠? 펜. 이게 가격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펜이 잘 쓰여져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뻐야 되죠. 또 하나는 자 기존에 있던 똑같은 걸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디자인의 특징인데, 뭐 넘어가시고. 그래서 자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옛날부터 쓸 게 아니라, 옛날에는 예술, 디자인 뭐 그닥 구분 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뭐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근데 18세기에 들어와서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고, 그래서 또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인간의 세상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 또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디자인은 바퀴와 문자이고,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예술은 뭐냐?